그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인플레 목표 2%라는 거는 그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계속 인플레 목표는 2%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은 뭐 5.4% 뭐 하다못해 뭐 5.25%에서 끝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바로 뚝뚝뚝뚝 해나가지 않고 장기적인 긴축을 유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미 투자자들은 사실 금리 인하까지도 내다보고 있지만, 어쨌든 연준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인 게 뭐였냐면, 올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저기서 잘 안 나오죠.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한계 기업에 지금 도달한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일부 반도체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디램 2등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어 보이는 이런 구간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공장도 증설해야 되고, 신기술을 위해서 R&D에도 막 몇 조 원씩 쏟아부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어떻게 되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경기가 꺾이고 재고가 크게 늘어나서 이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힘들어지죠. 왜? 퇴출받아서 어느 정도 부채를 끼고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좀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시간에 한 9%, 8% 정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AI 관련해서 지금 변곡점이고, 앞으로 AI 쪽으로 많은 GPU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실적이 잘 호전되는 것들이 다시 확인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여지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선뉴스로는 안 갖고 왔습니다.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만, 지금 1,300원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고서 이제 지켜보는 관점으로 좀 내다보게 된다면, 이제 미국과의 이제 금리 격차가 확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저는 1,350원, 1,400원까지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 그것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출 업종이죠. 그죠? 그래서 수출 업종 내수보다는 또 수출 쪽으로 그래도 꾸준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또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 정도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봤을 때요,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뭐 1,400원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더 중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 내 기업은 과연 수혜일까 아니면 오히려 악재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원달러 환율 어떻습니까?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가 뭐예요? 내수주인데, 내수주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내다 파는 거, 물건을.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원자재는 수입을 해오고, 그리고 제품은 어디에 판매? 국내에. 이렇게 원자재는 수입해와. 그러면 달러 환율이 1,400원 가면 힘들잖아요. 그죠? 원래 달러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달러 갖고 맨날 사왔었는데 그게 1,300원이었던 게 1,400원 올랐어. 부담되죠. 그죠? 근데 제품은 국내에 판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효과는 못 누립니다. 이런 내수주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관점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선뉴스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어떻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다 연결돼서 봐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총 두 가지 테마
오늘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윤 대통령이 24시간 소화 전문 상담 비대면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이야기 때문에 시간외로 케어랩스,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들이 크게 급등했습니다. 그죠?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들이 꽤나 많아요. 자, 이거를 지금 쫓아 들어간다? 과연 좋은 투자 방법일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쫓아 들어가기에는 물론 오늘 시초가보다도 조금 더 시초가에 형성되고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슈팅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전문 트레이더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추천해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굉장히 분봉으로 빠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향성으로 일정하게 갈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들을 피하고 다음 테마가 어디로 돌아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현실적인 답안지가 될 여지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케어랩스,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겠지만 이런 것들보다 이후 추가 테마가 나온다면 어디로 나올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4시간 소화 전문 상담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왜? 의사들이 지금 소화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기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이거는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었어요. 맞습니까? 소아과 왜 기피합니까? 돈이 안 돼. 의료수가를 뭐 올리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편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점은 뭐예요? 돈이 안 돼. 근데 힘들어. 맞아요? 힘들어. 그 진료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막 울고 막 주사 맞고 울고 막 웃겨줘야 되고 앞에서 막 그죠?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 기피 현상 때문에 이제 아무도 소아를 안 보려고 그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출산 장려 국가에 우리나라 출산 더 높여야 된다, 출산율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병원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무슨 출산을 하라고 난리들이야? 이런 생각을 부모들이 할 수가 있겠죠. 젊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소아 전문 상담 이런 것들을 빠르게 구축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이어지는 게 이후 추가 테마 어디서 나온다? 저출산, 출산 장려. 결국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오면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테마죠. 이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보는 것이 선뉴스의 최초 시발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건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관찰하고 그 종목들로 투자하는 게 선뉴스 테마주 매매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관련된 뉴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보세요. 쫙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작년 출산율이 역대 최저랍니다. 0.78명, 한 명도 안 돼. 연간 출생아가 25만 명 선이 붕괴되고 있다. 우리나라 위기예요, 위기. 인구 위기입니다. 그죠?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래요. 지금 출생아 수가 50만 명에서 25만 명 됐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30년 만에 3분의 1 통합, 10년 만에 반통합.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애 안 낳으려고 하죠. 힘들어. 애 하나 낳고서 제 주변 보니까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막 150만 원씩 써야 된대요. 힘들어. 교육 한 명 시키기도 쉽지 않아. 자, 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잘 해주고 한다면 유럽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실제로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아니,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데. 물론 세금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인구가 올라가야만, 당장은 지금 세금 많이 내는 게 정말 힘들고 그러실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한국만 그래요? 중국도 그러죠. 모두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용품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죠? 뉴스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시그널. 저기 누구야? 그 가수 누구예요? 시그널 보내. 누구 가수죠? 그 걸그룹? 시그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을 줄 때에는 우리가 빠르게 포착을 해야죠.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당장 오늘 올라가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어떤 게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뉴스 이런 것들은 저는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그죠? 쉴 틈이 없어요. 이런 것들 추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줄여주는 게 이 선뉴스 방송의 특징입니다. 자, 어쨌든 아가방 컴퍼니, 뭐 제로투세븐, 꿈비, 비스토스 이런 관련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셔라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똑같은 거죠. 그죠? 앞에 나왔었던 소아 전문 상담이든 저출산이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다른 테마로 이해를 하게 되면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같은 입장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오늘은 세 개도 준비 못했어요. 두 개면 충분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만 짚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 해소를 위해서 챌린저 뱅크를 도입한다. 또 큰 이슈가 하나 떴죠. 이런 거. 자, 챌린저 뱅크가 뭐다? 챌린저 뱅크 이 용어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나눠서 특정 분야의 경쟁력 있는 특화은행 활성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 바로 뭐다? 챌린저 뱅크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이 등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전문은행이 뭐예요? 이거 기업은행이잖아. 원래. 그죠? 원래는 기업은행이에요. 자, 요렇게 조금 더 소규모, 아주 중소기업에만 특화된 그런 은행들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일환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챌린저 뱅크 모델 도입도 검토 중이다. 여기도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대개 정보기술, IT를 접목시켜 소매금융을 디지털화한 특화은행, 이런 거 뭐예요? 은퇴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소규모 인터넷 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특화를 좀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뭐 있어요? 뭐 대다수 또 이제 또 핀테크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제주은행, 신한 계열사지만 같은 거라기엔 좀 뭔가 애매해. 지방은행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 그럼 뭐야? 뭔가 색다른 특장점을 가지고서 영업할 수 있게끔 전국망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신한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제주은행을 이런 쪽으로 좀 도입을 시켜야겠다. 특화은행으로 어떻게든 비전을 이런 식으로 그려봐야겠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뭐예요? 인터넷 은행 관련된 부분들도 도입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죠? 얘기한 대로 인터넷 은행 관련된 거를 제주은행이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 요런 것들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그나마 또 요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요렇게 두 가지 테마 관련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테마가 당장 뭐 당일날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1, 2주 정도의 텀을 두고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이런 이슈를 좀 추적을 해보자. 추적을 해보고 여기서 투자에 접목시켜서 갈 수 있을 이런 것들을 잘 그려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준비해서 오늘도 수익 내는데 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전략들을 잡아나가시는데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오늘 방송 여기서 좀 하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128명이나 방송을 듣고 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관점을 이해하고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굉장히 방법 좋네. 라는 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다 생기셔야 됩니다. 뒤늦게 쫓아 들어가고 추격 매수하고 이런 것들 절대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 멘트는 이제는 다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기억해야죠.
이거 뭐예요? 우리 방송 끝마무리 멘트 뭡니까? 방송 끝마무리 멘트 맨날 똑같아. 그죠? 왜냐면 성공 투자를 하자는 마인드로 그리고 나의 다짐으로 오늘도 이 대표와 성공 투자자 딱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대표 성공 투자하자 남기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자는 마인드를 굳건하게 먹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